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둘째 마당 7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장에서는 우리가 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뭐죠? 우리가 단말에서 전화번호 같은 걸 보면 연락처죠. 전화번호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손가락으로 스크롤 쫙 하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쭉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리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도 이런 리스트 모양은 대부분 다 제공을 하고요. 특히나 스마트폰에서는 일반 웹이나 이런 데서 자주 쓰는 테이블 대신에 이런 리스트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칼럼으로 구분돼서 가로 방향으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보여줘야 되는데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좀 긴 형태로 많이 쓰죠. 그래서 세로 모드로 많이 쓰니까 그래서 가로로 뭐 두 칼럼, 세 칼럼 구분하는 게 사실은 이제 조금 제약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리스트 형태로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의 세로 구분, 세로 칼럼 구분 그 선을 잘 안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스트를 많이 쓴다. 그럼 이 리스트는 안드로이드에서는 어떻게 만드냐? 리사이클러 뷰라고 하는 걸로 만듭니다. 예전에는 리스트 뷰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리사이클러 뷰를 거의 다 사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리사이클러 뷰를 이용해서 리스트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리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리스트가 동작하는 방식이 우리가 화면 레이아웃을 만들어 봤잖아요. 근데 그 중에 부분 화면을 프래그먼트로 만들어 봤는데 부분 화면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리스트에 한 아이템이 있으면 그 리스트가 여러 개가 한꺼번에 보이는데 그 리스트 여러 개 보이는 게 각각 다른 화면 레이아웃을 쓰는 게 아니고요. 같은 화면 레이아웃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아이템이라고 해서 연락처 하나에 해당하는 화면 레이아웃은 하나만 만들고 그게 반복적으로 보이는 거죠. 대신 거기에 표시되는 데이터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리스트의 하나의 아이템으로 보여지는 화면 레이아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볼 거고요. 처음 우리가 볼 거는 일단 이미지에 대한 걸 좀 볼 겁니다. 우리가 이미지 뷰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데 우리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한 아이템의 왼쪽에다가 보통 이미지를 넣거나 또는 뭐 다른데 오른쪽이나 가운데다 넣을 수도 있죠. 근데 왼쪽에 연락처면 연락처 사진 같은 걸 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카톡에 친구 목록이라고 한다면 친구 목록의 한 아이템에도 왼쪽에 친구 사진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형태로 이미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이미지라고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는 그 이미지 뷰의 크기만큼 이미지를 자동으로 늘려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자동으로 늘리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만약에 요만한 사이즈의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보죠. 근데 여기 모서리가 이렇게 둥글게 돼 있다라고 보면 실제로는 이걸 확대하게 되면 이렇게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요 가운데 부분이다라고 하면 위쪽 가운데, 그 위쪽 가운데는 가로 방향으로 늘려도 별로 깨지는 모양이 안 생기죠. 근데 여기 둥글게 만든 요 모서리 부분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요거는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깨지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늘어나면서 왜곡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늘어나면서 왜곡되는 부분을 최대한 왜곡이 덜 생기게 만드는 방법으로 나인 패치라고 하는 이미지 포맷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나인 패치라고 하는 거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미지의 그 형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나인 패치 이미지하고 일반 이미지하고 어떻게 다른지 요거를 간단하게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일단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우리 책에서 제공하는 그 이미지를 보면 버튼 이미지를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일단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 두 개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한번 앱에서 화면을 구성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시작 화면에서 스타트 누르고요. empty activity 선택된 상태에서 next,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my 9 patch 이렇게 봅니다. 패키지 이름에서는 프로젝트 이름을 저렇게 넣고요. 패키지 이름에서는 my를 삭제를 합니다. finish 누르면 새로운 프로젝트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프로젝트 창이 열리면 이제 여기다가 그 책에서 제공하는 두 개의 이미지를 RES 밑에 드롭을 폴더 밑에 한번 갖다 놓겠습니다. 버튼 이미지 01하고 버튼 이미지 02.9.png 숫자 9.png라고 있는데요. 숫자 9.png가 나인 패치 이미지를 가리켜요. 그래서
9 패치라고 하는 요 숫자 9는 똑같은 이미지인데 자 마지막에 .9.png 이렇게 이미지 파일 이름을 살짝 다르게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RES 밑에 드롭을 폴더 선택하고 자 그 파일을 두 개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드롭을에다가 붙여넣기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볼까요? 자 더블 클릭해서 보면 버튼 이미지 01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가 투명하게 돼 있고요. 모서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우리가 포토샵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만든 그런 이미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요 모서리가 조금 뭐 그렇게 깔끔하지 않게 만들어져 있어도 전혀 상관은 없죠. 자, 일단 눈에 보이는 거 좀 작게 줄이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자, 이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거를 클릭해 보면 약간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자, 이미지에 .9라고 하는 자, 요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근데 똑같은 이미지예요. 사실은 똑같은 이미지인데 이게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약간 다르고 이거를 보여주는 화면도 다르네요. 그죠? 그래서 9 패치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오른쪽에 미리 보기 화면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미지 파일 에디터라고 해서 자 이미지 파일 자체도 뭔가 바꿀 수 있는 그런 탭이 있네요. 자 근데 이걸 보면 실제로는 요 이미지 파일이 있으면 요렇게 구분까지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미지가 만약에 100 by 100 픽셀짜리 이미지라고 한다면 거기에 한 픽셀씩 더 늘어난 이미지로 만들어 줍니다. 더 큰 이미지. 그다음에 마지막 요 가장자리 부분에는 화이트 아니면 블랙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이트 또는 블랙으로 구분해서 자, 블랙은 늘어나도 괜찮은 곳. 그다음에 화이트는 늘어나면 안 되는 곳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제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 이걸 확대하면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자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안드로이드에서는 얘를 늘리지 않아요. 여기 부분 화이트 부분 그 다음에 블랙 부분만 늘려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늘어나더라도 크게 왜곡되지가 않죠. 자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한번 자 화면에다가 자 저 이미지를 보여주도록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텍스트 뷰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컨버트 뷰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꿔봅니다. 그 다음에 리니어 레이아웃의 오리엔테이션 방향 속성은 버티컬로 바꿔보고요. 자 여기다가 버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버튼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버튼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넣어 볼 텐데요. 자, 이 버튼 자체는 여기 레이아웃 위드스 가로 크기가 매치 패런트로 되어 있죠. 이걸 랩 컨텐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것도 랩 컨텐트.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랩 컨텐트. 이것도 랩 컨텐트. 자, 그리고 이것도 랩 컨텐트. 이것도 랩 컨텐트로 바꿔보죠. 그 다음에 이 버튼에 들어가는 글자를 한번 바꿔볼 텐데요. 자, 하나는 버튼이라고 하는 글자 짝만 들어가고요. 이거는 두 번째 거는 버튼이라는 글자를 좀 더 많이 넣을 거예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자, 버튼 이렇게 이어서 한번 붙여볼까요? 그래서 버튼을 5개 이렇게 넣어봅니다. 5개 너무 많군요. 자, 여기 3개만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버튼이라고 하는 거를 넷, 다섯, 여섯 개로 넣어봅니다. 3개, 6개 이렇게 넣어보면 되겠네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 3개, 그 다음에 여기에 6개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자, 형태는 이렇게 보이죠? 지금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형태인데요. 이 버튼에 보이는 글자를 늘리니까 자 이게 랩 컨텐트로 되어 있어서 글자의 길이에 맞춰 가지고 버튼의 크기가 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버튼에다가 우리 백그라운드 한번 지정해 볼게요. 자 여기 자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거 있는데 자 백그라운드에 여기 오른쪽 이 부분 눌러보면 이미지를 지정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위에 3개에다가는 버튼 이미지 01이라고 하는 걸 적용해 볼게요. 자 요거 선택하고 오케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백그라운드에다가 선택하고 오케이. 세 번째 것도 자 백그라운드 선택하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밑에 3개에다가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두 번째 이미지를 적용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이미지를
색에다가 적용을 해보자. 자, 글자가 전부 다, 자, 그 검은색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게 조금 제대로 보이려면 글자 색상도 좀 바꿔보는 게 좋겠네요. 자, 텍스트 컬러라고 하는 걸로 가서, 자, 여기에, 자, 흰색 계열 또는 밝은색 계열 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흰색이라고 하는 거, 저기, 252525 이렇게 해서 그냥 직접 입력해 볼까요? 네. 여기 텍스트 컬러에다가 샵, 자, FF 이렇게 하면 흰색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텍스트 컬러에 그 값을 넣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그 값. 이렇게 해서 네 개 다 흰색으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글자의 좌우 공간이 별로 안 남아 있죠. 그죠? 자, 요거는 패딩을 이용해서 공간을 좀 띄워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밑에는 괜찮고 위에는 이렇게 글자가 딱 붙어 있는 그런 형태다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걸 이제 실제 앱으로 실행시켜도 자, 비슷하게 보일 겁니다. 그죠? 이게 지금 프리뷰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지금 보면 자, 여기 위에 세 개는 이미지가 점점 커질수록 많이 깨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아래쪽에 세 개는 이미지가 늘어나더라도 이 모서리 부분은 늘리지 않기 때문에 그죠? 우리 모서리 부분은 우리가 라인 패치라고 해서 흰색 영역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 거의 깨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라인 패치라고 하는 게 됩니다. 자, 이해가 어느 정도 되시죠? 그래서 이 라인 패치는 여러분이 이해만 어느 정도 하시면 되고요. 직접 이제 나중에 실무에서 이미지를 사용할 때 이 라인 패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직접 이제 이미지를 구성할 경우에는 저런 형태의 라인 패치 이미지를 구성하거나 또는 디자이너가 구성할 때 자, 이렇게 구성하는 방법 내지는 이렇게 구성했을 때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시키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라인 패치 이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